사람은 교육과 기술, 도구를 통해 태어날 때와는 다른 상태의 존재가 됩니다. 라식수술, 인공관절, 치아 임플란트 등 신체 기능을 복구하거나 젊게 만드는 데 활용되는 의료기술을 통해 애초 자연적 상태의 인간에게는 없던 신체적 특징을 지니게 되죠. 그런데 이런 보건의료기술은 국가별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선진국의 평균 수명은 80살을 넘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빈곤 국가의 평균 수명은 40살 근처인 수준입니다. 현재의 보건과 의료 서비스만으로도 수명이 2배나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요. 미래의 유전자 치료나 두뇌 임플란트 같은 본격적인 인간 증강 기술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그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될 겁니다. 게다가 자연인을 트랜스휴먼으로 변형시키는 인간 증강 기술은 백신처럼 국가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시술하거나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성형수술처럼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불평등이 생기는 것이죠. 현재의 의료적 처치와 미래의 포스트 휴먼의 인간 증강이라는 두 가지의 비슷한 점은 둘 다 개인의 선택으로 이뤄진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신체적 자원을 보유한 사람들만이 선택할 수 있겠죠. 개인이 자신의 몸에 대해 수술하는 형태로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강요나 반대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는 명확합니다. 의료적 처치나 미용 수술과 같은 경우는 시대에 따라 사회적 인식과 기준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구성원들에게 큰 문제 없이 수용됩니다. 왜냐하면 화장과 의복 장신구처럼 인간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유전자 치료, 두뇌 임플란트 등은 인간 신체와 능력에 본질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신체의 기계를 결합시키는 포스트 휴먼 기술은 휴머니즘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진화 방향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본질을 위협하고 인류를 파멸시킬 도구일까요? 두뇌와 신체의 능력을 개선하고자 하는 인류의 시도는 오늘날과 같은 발달한 문명과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낸 근원적 에너지이자 동기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처음 등장할 때는 다양한 반발에 부딪힙니다. 소크라테스는 문자와 필기의 대중화가 인간 능력을 오히려 퇴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플라톤은 파이드로스에서 당시 그리스의 젊은이들이 환호하는 신기술인 글쓰기가 영혼의 건망증을 만들고 사람들이 기억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거라고 걱정하는 스승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필기와 글을 통한 기억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도 아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결국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있는 지식을 자랑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한 거죠. 지혜로운 소크라테스도 결국 기술의 쓰임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겁니다. 이처럼 기술에 대한 생각과 용도는 계속 변화합니다. 그리고 인류는 강력한 힘인 기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은 인간 증강 기술을 통해 타고난 능력을 개선하려고 하는 포스트 휴먼을 향한 시도를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의 더 강한 능력을 보유하고자 하는 시도를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각종 약물 의존이나 다양한 차원의 불법 시술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돈과 노력을 동원해 몸과 두뇌를 업그레이드하는 행위를 누가 나서서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게다가 인간 증강 시도는 다양한 장애와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겐 생명이 걸린 문제인 만큼 기술 개발과 적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2016년부터 취리히 연방공대가 4년 주기로 개최하는 사이베슬론 대회가 있습니다. 사이보그와 운동경기라는 라틴어 에슬론을 합쳐서 만든 말입니다. 하반신 마비 등 신체 일부가 불편한 장애인들이 웨어러블 로봇과 같은 보조장치를 통해 걷는 능력을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대회입니다. 장애로 신체가 자유롭지 못한 이들에게는 한시가 시급한 기술인 만큼 이러한 인간 증강 기술은 개발 열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일단 인간 증강 기술이 개발되면 이는 더 이상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구가 아니게 됩니다. 사회에서 가장 많은 자원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 인간 증강 기술을 자신에게 가장 먼저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본과 기술은 끊임없이 더 세게 페달을 밟아야 넘어지지 않는 무한동력 엔진과 같습니다. 인간 증강 기술은 개발에 따른 엄청난 경제적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테죠. 따라서 실용화 여부와 무관하게 과학계와 산업계의 인간 증강 기술 개발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기술과 과학의 도움으로 타고난 신체적 능력을 증강하려는 것은 좀 더 나은 상태를 위한 자연스러운 인간 진화 과정의 일부일까요?
아니면 사회의 가치체계와 공존구조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들어버리는 특권이나 반칙일까요? 인간 증강 기술은 이러한 상반된 두 측면과 평가를 동시에 갖고 있는 야누스적인 기술입니다. 이는 기술적 방안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기술일수록 오랜 시간 논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